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현대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역사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에 연루돼서 콜로라도주에서는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고 많은 공화당은 그를 지지합니다.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는 이번 판결은 이전의 3개 주에서는 콜로라도주와는 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는 2004년 이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도 이 같은 그 법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주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유권자 가운데 20%는 그가 사법 리스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반대로 보면 약 7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도 상관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만장일치 9대 0으로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그 같은 9대 0 판결이 나지 않으면 정치 판결이라면서 미국 사람들의 분열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태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파괴한다. 이번에는 미국의 피를 파괴한다. destroy라는 단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이오와주 캠페인에서 다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발언을 비난하지만 트럼프가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아서 좀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정한 트럼프에 대한 노 코멘트 규정을 깨고 와이프 이름까지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발언을 비난합니다. 매코넬의 와이프는 트럼프 아래서 교통부 장관을 지낸 대만계 일레인 차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일주일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마스가 3명의 이스라엘 남성들이 인질 협상을 하라고 조국에 촉구하는 비디오를 발표한 뒤에 이스라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홍해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이 세계 경제를 위협합니다. 오일에서 장난감 등 세계 무역품들이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를 피하는 선박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 비용은 모두 소비자 몫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900여 명이 이사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사들과 기부자들이 대학의 학문 정책을 간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이미 이스라엘계 학생 보호에 미흡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고되듯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같은 조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 이후에 미국과 세계 언론은 전부 이 이슈에 집중돼 있는데 그게 약간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콜로라도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 그러나 이제 다른 영향이 있고 이로써 미국에서 정치적인 분열이 깊어지는 것.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같은 판결을 알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조심한 거죠. 그 랠리에서 그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 미국의 피를 디스트로이한다 이런 얘기는 다시 했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이슈입니다. 뉴햄프셔나 미네소타주나 미시건주에서는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나온 판결과 비슷한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건데 일부 법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라 하고 했던 이 같은 이제 선동을 했다는 반역죄라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에 출마할 수 없는 재선 금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꼭 그 우파
보수 진영에서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이걸 법원에서 판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거의 35개 주에서 있었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한 12개 주 정도는 처음에 이런 것을 냈다가 자발적으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던 오르지 않던 트럼프가 아닌 뭐 바이든을 포함을 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 또 다른 주에서는 콜로라도주처럼 아주 진보여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2자릿수 차이로 졌습니다. 이번에 설령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선거인단을 확보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졌고 지금도 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연방 대법원에 일단 항소는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주에서 왜 이런 소송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6명의 유권자를 대신을 해서 뉴멕시코주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이 같은 이슈로 이 반역이다 해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 같은 소환을 한 캠페인을 한 그런 그 주체가 콜로라도주에서도 6명의 유권자를 대신을 해서 소송을 한 건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사가 7명인데 4대3으로 콜로라도주에서는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이 반역죄 이런 것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죠. 7명 모두 민주당의 주지사들이 지명을 한 판사들입니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4대3의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다 지명한 판사들인데도 전부 여기에 찬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편견 없이 법에 따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엄숙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수정헌법 14조 3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반란군들이 남북전쟁 이후에 이쪽에 이제 반란군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헌법 3조에 대통령이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이고 어쨌든 이걸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처럼 이건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습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본인이 넘어야지 될 그런 것, 네 개의 중범 형사재판을 앞두고 백악관의 복귀가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구나 하는 신호탄입니다. 이건 정말 가벼운 거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은 탐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은 이렇게 수정헌법 14조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못 올리게 하는 주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다 끊어야지 된다 하는 무슨 법안 같은 것을 결의안 같은 것을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지 된다. 이걸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 유권자는 트럼프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고 이게 독재가 탄생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 법조계 관계자들 쫙 공격하고 어제 저녁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신중하게 본인의 팬들도 다 공격하라고 그렇게 지금 독려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고 2024년 캠페인의 프리뷰인 것인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서는 4분의 1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그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죠. 70% 정도는 아무리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표를 잃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판결이고 콜로라도주는 1월 5일에 투표용지에 뭐 이름 쓰고 인증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월 4일까지는 연방대법원이 이걸 판결을 아마 내려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콜로라도주에서는 패했지만 예를 들어서요. 지금 6건은 기각이 됐는데 미네소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미시건, 플로리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에서는요. 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 좀 총무처 장관이 뭐 민주당 성향이라서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게 이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네디컷 등등등등 12개 주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냥 철회했고 전부 이제 민주당 주입니다. 또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가 여러 군데 뭐 와이오밍, 뉴멕시코, 네바다 등등인데 위스콘신이 중요합니다. 위스콘신도 이 같은 이제 소송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류 중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사들이 판단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선서를 할 때 반란에 가담을 하거나 반란을 직접 가담하거나 반란에 가담하는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미국의 적인 국가에 도움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연방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런 선서를 연방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라고까지 선서하진 않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4조 3조에는 거기에 아주 딱히 대통령이라는 프레지던트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다른 거고요. 아주 유명한 제가 막 그냥 이름만 한두 분 정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8월 달에 2명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파의 법학자입니다. 윌 보드라는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도 누군가요? 뭐 마이클 스탁슨 폴슨 이런 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사람들을 모으고 가라고 했고 fight like hell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했고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쓴 뭐 126페이지 분량의 어떤 법적인 논고 같은 것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로 리뷰에 이제 내년에 실릴 예정이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도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 교수인 로렌스 스라이브 씨도 역시 이 교수도 이 같은 제안,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다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 판결처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파뿐만이 아니라 많은 좌파의 학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폭동과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 때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잖아. 현장에 가지 않았잖아. 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자리에 앉아서 발을 턱하니 책상 위에 올린 것도 아니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말뿐인데 그 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최소한 35살은 돼야지 된다. 이거잖아요. 범죄하고도 상관없이 35살은 돼야지 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과거에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조항에 이런 것이 안 들어간 것이다. 어디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아무도 이 헌법에 관여한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을 현직 대통령이 하지 않았었던 거다. 그건 공직에 대한 기본 요건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9월 달 미네소타 안 되고 어디 안 되고 쭉쭉쭉쭉 이렇게 왔는데 콜로라도주 거 항소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놓여진 거죠. 어려운 위치에 놓여졌고 그다음엔 제가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격전지 한 군데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건 격전지에서는 마이너스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할 겁니다. 알고 전 그 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들 그
대통령이요. 플로리다주에서 불과 손개표해서 562표인가 아무튼 500여 표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그 당시엔 3억 3천만 명은 아니었겠네요. 그런 곳에서 500 몇 표 차이로 결국은 이제 이겼잖아요. 그것도 법원이 손을 들어줬는데 그 당시에는 알고가 이거 끝까지 또 세라 하고 또 뭐 이랬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점잖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뚜렷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2시간 내내 문을 닫아놓고 있었더니 이 안에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미국 사람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디플로맷이라는 드라마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보는 그 이유입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정치는 안 하겠다고 외교 쪽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콜로라도주가 전부 민주당의 주지사가 지명을 한 이 판사들이니까는 민주당 성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간 이후에 우파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 연방 대법관 9명이 전부 이쪽이든 저쪽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이든 없다이든 만장일치가 아니면 분명히 여론을 막 형성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민주당이나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이걸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그 판결은 틀렸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판결도 부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민중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 사건과 연관돼서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에 제일 끝에는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콜로라도주에서의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게 이제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이 귀족가가 아닌데 어떻게 공기에만 귀족가가 돼가지고요. 지금 공기 다시 한번 순환시키고 다음번에 산뜻한 음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또 아무튼 다시 선거철이 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슈가 확 몰려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나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보고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뭐 히틀러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다 하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실까요? 이민자들이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국경을 넘어서 오는 이민자의 포커스를 둬서 말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일리걸이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미그런트가 이 나라를 디스트로이 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니까 이게 반반쯤 섞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만을 100% 겨냥하는 것이냐 전체적인 이민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We have no idea who any of them are. They come from Africa. They come from Asia. They come from South America. But not just South America. They're all over the world. 네,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we have no idea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오는지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오는지 아시아에서 오는지 정말 모든 곳에서 다 온다 하고 우선 얘기를 했죠. They dump them on the border and they pour into our country and nobody's there to check them. And the Border Patrol is incredible, by the way. They want to do it, but they're told not to do their job. 뭐 국경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They're 얘기예요. ruining our country.
나라를 And 망치고 it's true.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네, 이 나라를 컨트리를 디스트로이하고 이 나라의 피를 디스트로이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I don't like it when I said that. And I never read Mein Kampf. They said, "Oh, Hitler Mein said Kampf, that." 히틀러 In a 나의 much 투쟁. different way. No, they'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have no idea. They could be healthy. They could be very unhealthy. They could bring in disease that's going to catch on in our country. But they do bring in crime. But they have them coming 네, from 그 all 사람들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그 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And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네, 그들이 우리의 그 나라의 피를 파괴를 하고 그 전에는 포이즈닝이라고 했죠. Blood of our country에. 그리고 나라의 페이브릭 미국은 이제 뭐 용광로의 비유가 된다던가 아니면 많은 인종들이 이 말을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참 하면서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페이브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실들이 엮여서 하나의 이불로 아름답고 기능성 있는 이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민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이민, 인종의 다양함.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그 이민자들이 디스트로잉 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민자가 하는 일이 나라를 파괴하는 일인데 그게 사실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피를 독살한다. 이 말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당의 정치인인 그 토미 튜버빌 의원은 아니 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지 않는 거에 화가 나는데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보라고 압도당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니콜 그 말라우타키스 뉴욕이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이 정치인은 CNN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말이 트럼프가 언제 이민자를 비난을 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를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를 그 포이즈닝 독살하는 민주당의 국경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건 허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 여러분께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민자가 destroying, blood of our country, blood of our fabric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건강한지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지 병을 가지고 오는지 범죄는 가지고 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국경 정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샤워를 시켜주는 겁니다. 팍스에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샤워를 시켜주듯이 돈만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세탁합니다. 이민자들이 이 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펜타닐, 과다 복용 이런 것으로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물론 중점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불법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이민자의 나라로서는 특히 이민자인 여러분과 저로서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은 다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몇 가지 이민자로 살면서 미국에서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가운데 하나가 딱 뭐 세 가지 꼽으라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를 비하하고 이민자를 범죄자다. 이민자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이민자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민자는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용납하면서 그 점이 좋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는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는 뭐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기운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말싸움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엮이면은 추잡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해야지 하고 난 트럼프에 대해서 노 코멘트라고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이민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치 매코넬의 와이프가 대만계잖아요. 아주 부잣집 딸입니다. 선박회사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만계인 일레인 차오 아니 일레인 차오를 트럼프가 말이야 자신 뭐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나는 위선적인 것을 본다. 자기에게 또 좋을 때는 또 그거를 취한다는 얘기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정말 놀랍다. 정말 초놀라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정도 됐는데 전에도 예뻐할 때는 일레인 차오를 교통부 장관에 올렸다가 그 뒤에 와이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연방 상원 그 원내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 점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레인 차오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한다던가 침묵한다던가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레인 차오를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끝내 일레인 차오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뉴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생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늘 찾기도 하고 하지만 뉴스 사이클이라는 게 워낙에 중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쪽에 이제 확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활 뉴스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싹 웃을 수 있는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뉴스라는 게 딱딱해도 굉장히 그 중대하게 흘러가는 이런 것을 먼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하여 뭐 여러 가지 또 그 2시간씩이나 되는 우리 또 그 정규 뉴스 시간에는 여러 이슈들을 전부 커버하잖아요. 로컬에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실 만한 또 선택을 해서 생활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뉴스도 다 보도가 되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뭐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정오 뉴스를 통해서 모든 종합적인 뉴스를 들으시기를 희망을 하면서 저는 또 딱딱하지만 이거 사실 생활 뉴스거든요. 우리가 뉴스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정말 듣기 싫어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뭐 지금 홍해 뭐 수에즈 운하에서 자꾸만 뭔가 그 선박을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다국적군을 딱 소집을 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한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상관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후티 반군은 예멘의 반군이에요. 시아파 쪽입니다. 시아파도 막 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소수예요. 이란이 왜 지원하는가? 이란이 시아파잖아요. 그 이슬람에서 수니가 다수고 시아가 소수인데 이란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멘 내에 예멘의 반군인 시아파인 후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이고요. 그래서 예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거리상으로 뭐 킬로미터로 하면 한 2,0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해, 그 레드시, 이 홍해를 통해서 다 거기를 건너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막 유럽으로도 물건이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또 파나마 운하도 있지만 파나마 운하보다는 수에즈 운하가 전체 세계 이 수로 물길을 통한 그런 운반하는 것의 15%, 12% 정도, 수에즈 운하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 예멘이 그 이스라엘 아래 있잖아요.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배도 이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야지 되고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것도 다 통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 선박이에요. 거길 지나가는 선박이 영국 선박이라 할지라도 지금 쫙 그 뒤를 보면은 그 선박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성원이 열화와 같은 것은 이렇게 다 돈과도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선박이 됐건 영국 선박이 됐건 이스라엘과 다 연관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뭐 같은 이 중동 아랍으로서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쪽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다 해를 주겠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숭고한 것처럼 보여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이스라엘이 할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멘의 후티 반군은 후티 반군대로 여기서 존재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이 중동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은 쳐다보려고 해도 북한이 봐주지 않는 상태가 됐지만 핵의 막강한 힘 때문에 좀 쳐다봐줬으면 할 때면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키우죠.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반군이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고 있죠. 이란이 이제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티를 지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수에즈 운하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과 영국군이 예멘 쪽에서 날라온 14개의 드론을 격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바레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캐나다 군대도 함께 예멘의 이 수에즈 운하에서의 선박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공동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격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물결이 이루어지면은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됩니다. 뭐 브렌트 오는 이미 비싸진 것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요. 세계 무역이 어떤 나라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나라는 회복 중이고 이런데 그 모든 나라들의 전부 해가 되는 거죠. 뭐 특히 이제 유조선 컨테이너는 동맥이니까요. 수에즈 운하가 동맥이니까 뭐 1800년대에 69년이네요. 개통이 돼서 아시아와 중동의 물품, 연료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섞이면서 유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영국과 많은 나라들이 막 그냥 싸움을 했습니까? 지금은 뭐 이집트가 꽉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50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답니다. 뭐 대형 선박인 거죠. 그런데 50척의 그 선박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지원한다는 주민을 명목으로 50개 선박 가운데 32개가 우리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항로를 바꿨습니다. 수에즈를 통과하던 곳에서 항로를 바꿔버렸어요. BP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BP도 우리 그 뭐 승무원들도 뭐 안전하지 않고 뭐 배도 그렇게 돼서 다 파괴되면은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적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에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든가 좀 더 덩치가 큰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을 통과하지 않겠다.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머스크도 지난주에 공격을 받아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박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짧아지는데 그걸 이제 긴 항로를 통해서 간다면 연료가 많이 들겠죠. 연료만 많이 듭니까? 시간도 많이 들죠. 인건비도 많이 들죠. 그럼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으면 저쪽 막 희망봉을 통해서 돌아가면 뭐 한 3,300마일을 돈다고 하던가요? 그렇겠네요. 뭐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 뭐 이런 데까지 가려면 그렇게 아무튼 몇천 마일을 우회하는 노선을 통과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왕복하려는데 그 비용이 100만 달러 정도가 더 든다고 하거든요. 한 뭐 3분의 1 정도 더 든다. 이제 그쪽 계산으로는 업계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난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임비 같은 것이 20%가 올랐습니다. 그럼 20%가 오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겨우 인플레이션 잡아서 내년이 되면은 2%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만큼 된다고 하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며칠 단기간이면은 뭐 업주가 부담을 하겠죠. 일단 관세와 마찬가지로. 근데 장기간이면 그걸 어떻게 업주가 다 부담합니까? 그럼 장사라는 게 아니라 봉사라는 거지. 결국은 소비자에게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다 쫙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일 값은 이미 올라갔고요. 뭐 국제 원유의 벤치마크잖아요. 브렌트 우드가 지난주에 브렌트 유가 우드가 아니라 한 8% 정도 값이 올라졌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제적 영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항상 미국을 쳐다봐요. 미국이 좀 어떻게 좀 해주지. 그게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도 모으고 무슨 뭐 바레인, 프랑스 이런 캐나다 다 모아서 우리가 그 후티 반군의 어떤 공격을 지금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또 파나마로 좀 이렇게 가본다 하는데, 파나마도 지금 이미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쪽에 비가 조금 오고 해야지 이게 잘 그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숨은 그 채우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나마도 지금 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상황도 최근에 비가 모자라서 더 많이 못했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이 같은 것을 막지 못하면은, 그러면 2024년도 뭐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좋다 뭐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에 따라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미래이긴 하지만 2024년이지만 2024년도 경제, 정치 모든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예측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돌팔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터질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뭐 여러 방향의 그 대화 소통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가끔 오늘 제가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이 저의 머리 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화학 염색은 안 합니다. 그리고 헤나를 쓰는데요. 궁금하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헤나를 쓰는데 헤나키스탄 산에 헤나, 가루 헤나를 물에다가 넣어서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에 레몬을 넣으면 색깔이 잘 나와야 하는데 저는 머리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싫어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반 물로 헤나를 사서 쓰는데, 헤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헤나의 색깔은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흰머리도 조금씩 있고 하니까 너무 오렌지가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진한 색깔로 플럼이나 마호가니, 어떤 땐 벌건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컨디셔너도 되고, 보통 때는 샴푸만 하고 컨디셔너는 안 하고 일반 화학 염색은 안 하고 그게 아마 지금 저의 머리 색깔인데,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다릅니다. 날씨에, 저희 회사가 지금 역광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저 뒤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적을 테고, 그것과 뭐 각도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 헤나는 제가 써본 결과 좋은 것 같아요. 천연이니까 전부. 그래서 한 40분 안에 된다 하면 이건 헤나가 아닌 겁니다. 가짜인 겁니다. 거기는 뭔가 화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헤나는 보통 한 2시간에서 길면 길수록 색도 잘 들고 컨디셔너로서의 기능도 많이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뭐 어때요? 주말에 그냥 해놓고 뭐 책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 되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좀 가벼워졌나요? 아유, 자, 제가 두 가지 이슈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요,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라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이 지난번에 의사당 청문회에서 뭐 주이시 학생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과 같은, 그게 꼭 학생들 보호 차원인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질문을 했었을 때는 그 엘리사 스테파닉 의원이 그걸 충분하게 안 하고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막 사임하라라는 이사진의 위협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사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드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수백 명, 7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아니 간섭하지 말아라. 돈 주는 건 치고 상아탑의 자유는 상아탑의 자유지 해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진도 700명이 그 리즈 맥길 총장에 사임하고 나서
우리 학교의 학업 정책을 그 아카데믹 팔러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학교 신문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신문이 데일리 펜실베니안이라는 신문입니다. 우리 학업 정책을 방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한다 하고 동문과 기부자들은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고 교수진 900명이 딱 서명을 해서 이사 그 팀에 보냈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어쨌든 총장은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학부 입학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뭐 검토를 해야지 되고 뭐 표현의 자유 그리고 뭐 증오심의 표현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유펜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걸 빨리 알아서 답을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총장이 결국은 사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돈 주는 건 돈 주는 거고 모든 것을 다 기업처럼 관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유펜의 교수들의 주장인데 too late. 뭐 총장 다 가고 일단 졌다는 거 다 보여주고 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조건이 맞으면 일주일 휴전을 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도 일주일 처음에 휴전하고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휴전하고 해서 100명 넘게 풀려났잖아요. 100명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이스라엘인과 또 외국인 뭐 미국인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요. 절대로 서양에서는 한국이나 중국도 요즘 아닌 것 같고 일본도 아닌 것 같고 한국도 아닌 것 같고 요구를 해야 돼요. 본인의 얘기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지금 휴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재정비도 하고 가자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도 그 가자 주민을 힘들게 하니까 하마스 싫어했던 가자 주민들도 차라리 이스라엘보다는 같은 종족이 낫네 하면서 하마스 쪽으로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 주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슨 우리도 재정비를 하고 또 뭐 구호 물자 주는 것도 제대로 주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휴전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휴전해 주지 않으니까 어제는 이스라엘계 남자들 세 사람 나이가 든 세 분 다 남자로 기억되는데요. 수염도 있고 그런 분들을 딱 이렇게 내세워서 이건 아마 하마스가 원해서 만들었을 비디오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분들이 조국을 향해서 세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조국을 향해서 제발 좀 인질 교환을 해줘라. 인질 교환을 한다는 것은 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도 벤자민 네타냐후 마음이 안 움직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분들을 본 그 인질들의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벤자민 네타냐후에게 하마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을 돌려오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고 벤자민 네타냐후가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건은 그러면 이제 남자들 좀 나이가 들었고 병원 치료를 급히 받아야지 되는 이스라엘계 남자 아니면 뭐 여성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40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강한 그런 그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하마스 전사까지 포함해서 3배잖아요. 1대 3이잖아요. 그럼 120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만은 안 됩니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아주 강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 신났어요.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전에 인기 없었는데 이번에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의 역할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런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간에 들어갔고 좀 전에도 보니까 앤소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안한 그 결의안이요. 어제도 투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왜 연기가 됐냐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정말 한참 걸렸습니다. 원래는 지속 가능한
적대 행위의 중지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가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지난번 2번의 거부권 행사했고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을 지속 가능한 적대 행위 중지 이걸 휴전이라고 딱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길게 늘렸습니다.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고 지속 가능한 적대 행위 중단을 하기 위한 긴급한 적대 행위 중지. 정말이에요. 이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아직 투표가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가자 지구는 세계 어린이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유니세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새벽에 출근하다가 강한 게 좋다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하다 하면 동양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약간 모든 단어가 다 장단점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는데 공기가요. 딱 그 비 오는 그 공기가 너무 좋은 것 아시죠, 여러분들? 풀잎 냄새와. 그런데 비가 젖으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시멘트의 냄새보다 더 강하게 그걸 누르고 싱그러운 향기를 잔뜩 준 행복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